이번에는 조동사 메이의 과거형으로 학습되는 마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그질러리인 마이트의 우리말 문법 용어 조동사를 주어의 어떠함이나 어찌함에 대한 화자의 견해사로 바꾸고 시작합니다. 마이트는 could와 더불어 가능을 표현해주는 오그질러리로 작용하고 있고 우리말 의미로는 일지도 모른다, 해도 좋다 등으로 가장 많이 해석되는데 이 같은 우리말 의미로 인지하며 듣고 발어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예문 3과 4 표현을 보면 이런 우리말 의미로는 영어 모국어화자 바라이도를 그대로 모방하기에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예문 3은 우리말 일지도 모른다를 적용할 수 없고 예문 4에서는 해도 좋다가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표현되는 상황마다 달리 적용되는 우리 단어를 마이트의 작용 개념으로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이트가 메이의 과거형이면 예문 4에서는 주절 am과 종속절에서의 마이트, 두 시제의 불일치가 있게 되는데 예문 4와 5에서의 마이트는 주절의 시제와는 무관하게 전혀 발생하지 않은 동작 형태 앞에서 어떤 가능성을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기능어휘를 다룰 때의 시제는 달리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마이트의 쓰임을 분석해가면서 마이트의 역할 기능에 적용되는 심층적 작용 개념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본문 이리 말하는 우리말 의미를 보면 병사는 죽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 나열된 have died는 have 플러스 pp라는 문법 분석 방법에 따른다면 완료, 계속, 경험, 결과를 표현해주는 것 중에서 어떤 분석용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문 1의 표현 의미에서 보면 이른바 완료형으로서 병사는 지금 죽고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조동사가 개입된 형태의 예문 2와 3은 실제로는 병사가 안 죽었을 수도 있거나 죽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인지될 것입니다. have 플러스 pp로 분석되는 과거분사인 died에 의하면 병사의 죽음이 동작 시제인 과거를 넘어 죽은 상태로 꾸며지는 분사, 즉 형용되어진 표현입니다. 이 완료형 동사 have 앞에 may와 might가 개입됨에 따라 그 죽음이 하나의 추정적 사건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예문 2와 3이 각각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졌고 might가 may의 과거형이라는 문법 규정이 있음을 받아들여 생각해보면 시제에 따른 의미 차이가 나는 개념이 먼저 작용했어야 할 것 같은데도 의미상 전혀 과거의 사건으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일지도 모른다, 할 뻔했다라는 우리말 해석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예문 2와 3은 병사의 죽음을 죽었다고 치는 정도의 의미 표현을 했어야 하므로 might는 어쩌면쯤에 해당하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might가 어쩌면이라는 정도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면 any는 비구별, 즉 나뉘어 구분되어지는 것들 전부라는 의미로 수식하므로 any 플러스 minute는 이때 저때를 가리지 않는 모든 때이어야만 합니다. 비록 원형동사구는 실행되지 않은 가능성만의 동작이고 둑은 아직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 있을지라도 시간이 가면 언젠가 무너진다고 보는 화자의 생각이 반영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무너질 가능성은 시간상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might는 어쩌면이라기보다 다분함을 표현하고자 선택된 어휘로 간주하면 둑은 무너질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표현을 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주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하는 것이고 주어인 더 다이크는 판단받는 수동의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다이크 입장에서 보면 수동적으로 판단되어지는 대상일 뿐이므로 화자는 might를 발화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힌 꼴이 됩니다. 예문 1에서 보더라도 화자는 그럴만도 하지 않았느냐라는 상황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야단치고 있는 말투입니다. might가 의미 지정하는 그럴 가능성을 거의, 즉 다분함으로 본 것에 따르면 예문 1 표현에서의 might는 거의 그럴만도 했다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택되는 어휘이므로 가능성의 범위 크기를 거의, 달리 말해 다분이라고 하고 다음을 보겠습니다. 본문 3에서 느낄 수 있는 화자의 표현 의도는 가도 좋다라는 뜻의 허락입니다. 그러나
예문 1에서는 화자의 표현의도가 가능함을 말하는 것이라서 허락과 가능함으로 바꿔가며 적용해보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문 1의 경우 가능성은 자연스러우나 허락은 애매하고 예문 2 표현의 경우는 그 반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속절에 나타나는 주어 I가 수동적으로 판단을 당하는 상황 속의 대상 주어일 뿐이므로 할 가능성이 없는 될 가능성의 대상으로 선택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구문에서 허락과 가능성을 서로 바꾸어 인지할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마이트에 의해서 표현되는 가능함은 수용, 즉 받아들여질 가능성입니다. 이 수용은 허락과 함께 작용하는 것이라서 허락 플러스 수용 이퀄 허용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므로 화자가 하는 이 허용은 다분히 그럴만도 하다라는 개념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의 분석대로라면 화자가 마이트를 선택해 바로 한 것은 이어지는 동작을 될 가능성으로 수용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상대가 내 대신 편지를 써줄 만도 하지 않느냐라는 허용이 개연성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4의 해석을 보면 우리말로의 끝맺음이 단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예문 1과 2 표현에서도 본문처럼 우리말로의 끝맺음이 단정적이지 않은 좀 애매한 표현들인데 이 표현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화자가 마이트를 발화할 때 이어지는 동작 상황을 가상, 즉 추정적으로 그려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추정적 화자견의 삽입은 마이트를 메이의 과거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법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제시된 표현들은 결코 과거의 동작 상황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앞으로 있기를 바라는 미래적 동작 상황을 추정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메이의 실제치와 상반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게 됩니다. 예문 3과 4 표현에서 보듯이 우리말 해석을 현재와 과거라는 시제적 상황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동작 동사 유스는 원형이므로 동작 형태만을 전할 뿐 행해진 동작은 없어서 그렇고 그렇다고 조동사가 유스와 보조 결합해서 변형된 동작이 되어 시제를 적용받는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메이나 마이트가 주어 동작 보조가 아니라 화자의 견해 표현에 사용되고 있고 실제 상황과 추정된 상황에 맞추어 표현하고자 하는 어휘 선택으로 보게 해줍니다. 본문 5는 주절이 과거이므로 종속절 역시 과거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시제가 일치된 표현 구문이고 그 일치성은 현재형 역시 같은 적용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시제 일치로의 분석은 지극히 형태적인 분석에 기초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문 1에서의 시제적 일치 현상은 주절 동사가 현재형이기 때문에 종속절에서 메이가 선택된 것이라기보다 주절의 동작 발생이 지금의 상황이라서 종속절의 실제적 견해가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문 2에서도 역시 과거형이기 때문에 종속절의 마이트가 선택된 것이 아니라 주절의 동작 발생이 미래이든 과거이든 당시의 상황으로 말해야 하기 때문에 추정적 견해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분석적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문 3에서 보듯이 시제상의 불일치가 존재하는데도 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가를 설명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은 그러한 실제치와 추정치의 구분에 타당성과 개연성이 있음을 뒷받침합니다. 표현 3의 희는 추정되는 도착 상황 속의 대상자이고 그의 도착 가능성도 추정적입니다. 그렇지만 주어가 하는 확신은 말하는 시점, 즉 바로 지금의 실상이라고 밝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제일치로 설명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본문 6을 달리 해석해보면 사과 정도는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표현으로 유에게 이 정도는 허용했어야 한다는 가벼운 질책이거나 권유문이기에 충분합니다. 실제로는 apologize라는 동작이 벌어지지 않은 사건을 두고 한 말이므로 당시에 그 동작을 해야 하거나 했어야 할 가능성의 정도를 가지고 화자는 자신의 의사를 개입시킨 것입니다. 예문 1에서도 형태적으로는 평서문이지만 상대에게 인지될 때는 가벼운 명령문으로 혹은 청유문으로 전해질 것이므로 동사 get 역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허용 가능성으로의 대상 동작 형태입니다. 예문 1의 해석에서 보더라도 그럴만도 하지 않느냐라는 뉘앙스가 마이트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럴만한 가능성 또한 다분함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표현적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보면 마이트의 주어는 될 가능성으로 판단되는 대상들입니다. 본문 7에서도 허용될 가능성의 다분함을 마이트를 통해 말한 것이 되므로 히는 자기가 열면 허용되리라고 여기며 시도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발화된 어구 중 마이트에 이어질 동작 형태는 추정된 상황 속의 동작인 오픈이며 트라이는 투 오픈의 시행입니다. 결국 자기가 시도해보면 열릴만도 하다고 여겼으나 결과적으로 시행 불가능했음을 밝힌 표현이 되는데 제시된 예문 1, 2, 3을 비교해보면 마이트의 1은 시도를 하다가 보면 열게 된다고 여기고 하는 허용적 애씀이고 우드의 2는 자기의 의지로 열 수 있다 여기고 하는 자발적 애씀입니다. 그리고 3은 주어진 의무로 열어야만 된다고 여기고 하는 애씀이 됩니다. 마이트의 사용은 could의 사용과도 변별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면 가능성을 표현해주는 기능 부분에서는 유사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서 드러난 마이트의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은 그럴 가능성이 다분함입니다. 그리고 메이와는 실제치와 추정치로 변별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예문 2의 마이트는 다분히 그럴만도 하지 않느냐라는 추정적 개념으로 작용하면서 자격가짐을 드러낸 것이고 반면에 예문 1은 유에게 그럴만한 능력가짐을 일깨우는 표현이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분 지우는 변별이 가능합니다. 분석에서 나타난 마이트의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첫째, 마이트는 동사를 보조하는 조동사가 아니라 화자의 견해사로 작용합니다. 둘째, 마이트는 다분히 그럴 만한 가능성 하에서의 허용 가능함을 말합니다. 셋째, 마이트는 메이의 실제치에 상반되는 추정치 판단에서 발화됩니다. 이제는 도출된 마이트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으로 마이트의 사용이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두시고 또 다른 어휘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문법 분석이 낯설거나 어려우시면 반복해보세요. 영어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출판되어 있는 전자책과 종이책을 활용하세요. 물론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